예, 1대1 채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이 소켓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실제로 한번 이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메시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서버 메시지 앞에는 이렇게 서버 메시지가 그러니까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한테 가면 클라이언트 창에는 서버 이렇게 해서 붙을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서 그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면 클라이언트 창에 그 서버 창에는 클라이언트라는 이렇게 접두어가 붙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번갈아 가면서 메시지를 전송하게끔 체계는 되어져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지 않고 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정된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종료하기 위해서 바이 메시지를 보내면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하는 것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서버에서는 서버 소켓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여기 이제 9999는 서버의 포트 번호예요. 웰로운 포트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한 숫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 PC 내에서는 포트 넘버가 겹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일 이 포트가 살아 있으면 그러면은 소켓을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포트 번호를 바꿔가지고 컴파일 해야 되는 뭐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스너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대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1대1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한 명만 접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든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올 때까지 소켓에서 서버 소켓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 포트 번호로 지금 여기 있는 지금은 이제 999 쓰고 있고 뭐 저희 소스에서는 다른 번호 쓸 수 있겠죠. 그 해당 포트 번호로 클라이언트부터 연결 요청이 오면 수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가 될 거예요. 자, 이제 호출이 이렇게 그 상호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쓰거나 읽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생성된 스트림의 getInput 스트림, 그 다음에 생성된 소켓의 getOutput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입출력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인풋이니까 이게 소켓에 들어오는 소켓으로부터 이렇게 소켓에 들어오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서버 쪽이니까 클라이언트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오면 요 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거고요.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내보내려면 요 getOutput 스트림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버퍼 리더, 버퍼 라이터 객체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데이터를 읽으려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부터 온 데이터를 읽으려면 여기 인 객체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그냥 파일 전송이 아니라 그 모니터에서 키보드를 여러분이 이렇게 치면 그 키보드 입력 값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요 이제 객체 하나를 하나 더 생성을 할 거예요. 소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그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객체예요.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라인 하나를 읽어서 그 라인을 읽은 라인을 가지고 요 아웃은 소켓에서 전송할 때 사용하는 지금 객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만든 이 아웃이에요. 요 아웃 객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서버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 버퍼에 있는 거를 다 한꺼번에 남김없이 보내라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소켓 종료하고 리스너 종료하고 이렇게 해서 서버를 종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도 비슷해요. 클라이언트는 이게 이제 이게 서버의 포트 번호고요. 요 로컬 호스트라는 거는 이게 지금 그 특수 IP 주소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리모트에서 이렇게 서로 통신하게끔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지금 PC 한 대 갖고서 이것들을 구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같은 PC, 그러니까 IP 주소가 같은 거죠.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지금 IP 주소가 같은 거예요. 내 PC의 IP 주소는 로컬 호스트 이렇게 선언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이 직접 이제 IP 주소를 써도 되고 루프백 하는 IP 주소를 갖다가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요거 갖고 연습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92.168 뭐 100.29 얘가 192.168 뭐 100.8 이게 같은 집에서 PC 두 대 갖고 한다고 하면 얘가 서버고 클라이언트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요 주소 값이 들어가야겠죠. 지금은 요 PC 한 대에서만 하기 때문에 요 로컬 호스트로 선언을 해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동일한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를 컴퓨터 한 대에서 작동할 때는 이렇게 로컬 호스트라고 해주면 얘가 요 루프백 그러니까 요 자기 자신의 IP 주소 값으로 변환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제 정보보안 관리 뭐 이런 데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생성된 소켓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고 데이터가 나가는 걸 처리하기 위한 객체를 각각 하나씩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객체 같은 경우는 키보드로부터 라인을 읽어서 내가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에요. 클라이언트에서 키보드로부터 한 줄을 읽은 다음에 그거를 요 소켓의 아웃풋 담당하는 애한테 전달을 해서 서버 쪽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에서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인객체 사용해서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신이 종료되면 클로즈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통신을 종료할 때 무조건 그냥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이 아까 앞에 약속한 거는 바이를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면 그러면은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이제 통신을 종료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종료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제 실행하는 방법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볼 수 있고요. 서버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제 이건 도수창에서 여러분 이제 이클립스 가지고서 테스트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도수창에서 각각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양쪽이 클라이언트가 안녕 이렇게 치면 클라이언트 안녕 이렇게 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너도 안녕 그러면은 서버가 이렇게 전송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전송돼서 너도 안녕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서버고 이게 클라이언트고 이렇게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이게 이제 IP 주소를 다르게 해놓으면 각각의 리모트한 원격에 있는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컴퓨터가 두 대가 있으면 그 두 대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이제 소스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볼 소스는 서버 쪽 소스예요. 자, 이 서버 쪽 소스 보면 서버 EX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뭐 앞부분 보면 이제 뭐 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소켓으로 들어오는 클라이언트부터 서버 쪽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읽기 위한 객체라고 할 수 있고요. ST인 같은 경우는 키보드로부터 입력 들어오는 거를 읽기 위한 객체. 그 다음에 아웃은 소켓에 데이터를 전송시키기 위해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전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객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요거 이제 서버 스타트는 아직 연결은 안 된 거예요. 보시면 이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서버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소켓 지금 1000번 갖고 하고 있어요. 지금 소켓 같은 경우는 1000번 이용해서 이렇게
리스너를 하나 객체 생성 서버 소켓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cept라는 메소드 호출하면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연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여기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연결이 되면 그러면 그때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 통신을 담당할 소켓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생성이 되면 이제 커넥티드 됐다고 도수창에다가 하나 띄워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는 그 소켓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켓에 들어오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만든 객체이고요. STI에는 여기 보면 시스템인 얘가 지금 키보드예요. 키보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읽기 위한 애고, 그 다음에 아웃은 소켓으로부터 나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기 위한 것을 담당하는 객체, 소켓 객체를 하나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while문 돌면서 주고받고를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제 while문으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이북 자료하고 조금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in.ready 그러면 이제 버퍼에 내가 읽을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읽을 게 있으면 얘가 참을 리턴하고요. 읽을 게 없으면 거짓을 리턴해요. 그래서 읽을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없이 그 책에는 이제 이게 없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력할 거를 읽어서 내보내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꼭 중단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읽을 게 있으면 처리하고 없으면 그러니까 키보드랑 소켓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순서에 관계없이 할 수 있게끔 소스를 조금 수정을 해놨어요. 자, 레디 들어가서 소켓으로부터 전송된 게 있어. 클라이언트 소켓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가 있으면 그때 읽어라는 거죠. 그때 가서 읽고, 자, 읽어서 봤는데 얘가 바이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제 종료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while문 끝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바이하고 같지 않으면 그러면은 도수창에다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메시지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게 있어. 그러면 읽어서 서버 쪽에 전달해주고 이게 요 9시 서버 쪽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객체잖아요. 그래서 out.write라고 하면 요 메시지가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제 바이 해가지고 이 while문이 이제 종료하게 되면 여기 파이널로 오죠. 파이널로 와서 클라이언트하고 연결된 소켓 종료시키고 서버 소켓 종료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쪽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클라이언트도 비슷해요. 클라이언트 쪽 보면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로컬호스트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IP 주소 쓰면 돼요. 지금은 이제 PC 한 대니까 여기 로컬호스트 이렇게 썼고요. 이 포트번호는 서버 쪽 포트번호. 여기에 있었던 이 서버 쪽 포트번호. 여기를 바꾸면 여기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켓 인, 소켓 아웃. 버퍼 만들고요. stdin은 아까 얘기했듯이 키보드로부터 된 거를 읽어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단되는 중간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키보드랑 그 다음에 소켓에 ready 함수를 더 추가해서 작업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서버하고 똑같죠. 사실은 이 부분은 똑같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종료하는 게 한쪽에서 하여튼 이제 바이가 입력돼서 오면 이렇게 종료되게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켓이 이제 종료되면 여기는 리스너가 없으니까 연결된 소켓만 가지고 이렇게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클립스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 가서 서버
실행시키고요. 네, 그럼 이제 서버가 실행됐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실행시킬까요? 얘가 지금 클라이언트거든요.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이 들어오면 그때 커넥티드 라고 연결이 되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연결이 됐고요. 뭐 한번 해보면 여기다가 뭐 하이 해서 쳐주면 얘는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창이냐면 클라이언트 창이에요. 클라이언트 창에 서버로부터 하이가 온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who 그러면 서버 쪽에 클라이언트부터 who are you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엔터를 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엔터가 전송이 돼버린 거죠. 그냥 222 해서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222 이렇게 왔고요. 나는 333 332 서버 쪽에서 444 하면 그냥 이렇게 주고받고 안 하고 하는 거죠. 지금 if문이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죠. 자, 얘를 이제 도수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도수창에서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도수창을 구성할 수가 있죠. 얘 하나, 얘 하나. 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서버 쪽 창이고요. 얘가 클라이언트 쪽 창이에요. 보면 이제 서버 있고요. 그래서 얘 자바 서버 실행 시키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바인딩 하면서 생겼네요. 이걸 조금 바꿔줘야지 되겠군요. 잠깐만요. 그래서 얘 죽이고 얘도 중단시키고 저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널 포인트 들어간 거 봐서는 아까 포트 번호가 같으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제가 포트 번호를 지금 동일한 걸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서버 스타트 됐죠. 그 다음에 자바의 클라이언트 실행시키면 이제 커넥티드 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하이 이거 괜찮네요. 하이 이렇게 쳐주면 뭐 여기 이제 입력하는 것만큼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서버에서 바이 하면 바이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바이가 가면 전체로 이렇게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1대1 통신하는 거 할 수 있고요. 이제 뭐 파일 전송하는 거랑 뭐 이런 거는 이제 추가로 조금 더 공부하셔서 파일 같은 거는 이제 바이너리로 어떻게 보낼지 뭐 이런 것들 좀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소스까지 이제 같이 공유를 이제 해놨어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도 좀 분석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공부를 조금 해야지 되니까 공유된 거를 이제 수정을 하시는데 접속하면 서버가 이 접속을 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 접속이 들어오면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클라이언트예요. 서버 창에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랑 포트 번호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디서 출력을 할 거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예, 이렇게 들어오면 그 욕천 대기하다가 여기 이제 들어와서 소켓이 생성이 하게 되면 요 근방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 그리고 좀 공부 여기 이 소켓 여기 생긴 얘의 객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그 IP 주소랑 이런 것들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걔를, 예, 이 프린트 ln 이용해 가지고, 예, 도스창에다가, 예, 띄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커넥티드 단 다음에 요 문구 다음에 IP 어드레스 포트 번호 몇 번으로부터, 예, 연결이 됐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도스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전체를 다 이렇게, 예, 캡처 받으셔서, 예,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기공지한 것처럼 우리가 자바의 아주 기초적인 앞부분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예, 그거는 그 방학 전에 지난 학기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재수강하시는 분이랑 뭐 편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공지사항이랑 이런 데 다 미리 넣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거는 뭐 온라인 강의 좀 링크 걸어준 거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고, 저하고는 이제 자바를 이용한 이제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필요한 네트워킹이랑 뭐 이런 멀티태스킹 이런 거는 그 전에 이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추가로 잠깐 더, 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과제도 충실히 잘 해가지고 꼭 제출해 주세요. 마감날 전에. 자, 수고하셨습니다.